네, 안녕하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오늘 7월 24일 오전 8시 30분 넥스장에서 제가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 분석 영상으로 우리 주주분들을 찾아뵌 이유가 뭘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내일 가장 큰 이슈는 뭔가요? 우리 주주분들 다 알고 계시죠? 25년 2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와중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기사가 떴죠. 두산 에너빌리티 너무나도 원전 시장과 SMR 시장에서 큰 부각을 드러내고 있다 보니까 우리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해상 풍력도 공격적으로 파이프라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던 그러한 회사죠. 지금 국내 최초로 10메가와트급의 해상 풍력을 국제 인증을 취득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다시 한 번 더 기대감을 넣어주는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내주는 그러한 기사가 떴다. 게다가 지금 이재명 정부 원전 섹터를 다시 한 번 더 밀어주고는 있지만 기본적인 골조는 뭔가요? 일단 친환경 부분을 계속해서 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외 시장에서 체코와 캐나다와 앞으로의 중동 시장에서의 원전 수주는 계속해서 나올 거고 국내에서는 이러한 해상풍력, 친환경 수주가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앞으로의 실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지금 너무나도 높은 PER 지수 이건 다 동의하실 거예요. PER 지수 굉장히 높죠. 하지만 영업 실적이 받쳐준다면 이러한 높은 PER 지수는 다시 한 번 더 하락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승 모멘텀이 잡힐 수 있다. 지금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까요? 지금 나오는 이러한 1.5%의 상승률, 시간의장에서 나오는 이러한 1.5%의 상승률에서 우리는 근시안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내가 추격 매수를 통해서 수익률의 극대화를 노려야 되는지 아니면은 내가 여기서 그냥 홀딩을 해야 되는지 혹은 지금 내가 매도를 통해서 차익 실현을 가져가야 되는지 계속해서 이러한 포지션에 대해서 불확실성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제가 오늘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분석으로서 오늘 장에 대한 대응으로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가져왔으니까 오늘 장 대응해서 이 기회 잡아보자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차트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일 잠정 실적 발표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호재로서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 지금 1분기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움직임을 어떻게 만들었다? 아무런 움직임도 만들지 못했죠. 우리 4월 30일 날 발표가 났었는데 4월 30일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하는 차트를 보여주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다. 왜냐? 1분기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나오지 않던 EPC 영업 구조를 갖고 있어서 영업 실적이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2분기부터는 영업 실적이 나오지 않던 EPC 사업 구조에 대한 청산과 게다가 지금 계속해서 나왔던 대형 원전 수주에 대한 영업이익 플러스 SMR 시장에 대해서 나왔던 수주에 대한 영업이익 그리고 가스터빈에서 추가적으로 나왔던 영업이익까지 합쳐지면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아질 거다라는 시장의 전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분기 잠적 실적 발표가 나온다면 주가의 우상향과 한 번 더 폭발적으로 상승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터질 거고 그렇게 되면 개인들에 대한 과매수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오늘 장에서 우리가 대응을 한다면 분명히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 여기서 매도를 던지는 건 말이 안 된다. 우리가 지금은 뭐를 해야 되는 시기다? 기회를 잡아야 되는 시기. 무슨 기회? 저점에 대해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는 그러한 시기다. 왜냐? 이러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호실적을 만드는 그러한 종목 같은 경우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었냐고요. 하나오션 1분기 실적 발표 굉장히 좋게 나왔었죠. 지금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을 보여준 이 순간이 1분기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나왔던 그러한 상승률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내용은 뭐였다? 고점을 찍고 나서 나오는 이러한 차익 실현 매물들 누구들의 세력들의 차익 실현 매물대 때문에 세력들의 프로그램 매도 물량 때문에 주가가 어떻게 됐었나요? 우리가 그동안 영업 실적에 대한 상승률에 기대감을 가져가면서 올라갔던 그러한 주가가 한 방에 눌리는 모습 보여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어떠한 포지션을 취해야 된다? 지금은 평단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엔 저점 매수 타점을 통해서 수익률의 극대화를 노려도 되는 타이밍이고 실질적으로 내일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오는 2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오는 그러한 순간에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르려고 하는 하방 압력이 포착이 된다면 우리는 그 순간에는 매도 물량을 잡아서 매도 타점을 잡아서 우리도 세력들과 같이 윗구간에서 차익 실현을 통해서 계좌에만 찍혀있는 수익률이 아니라 뭐를 해야 된다?
진짜 돈으로서 차익 실현 구간으로서 다시 한 번 더 매수 타점을 잡아서 수익률 극대화를 노리는 그러한 추가적인 기회까지 잡아야 된다. 우리가 단순하게 주가가 올라가는 것만 보고 기분을 좋아만 한다면 절대 수익률을 낼 수 없을 거예요. 왜? 세력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 개인들에 대한 과매수가 들어오면서 신고점을 뚫는 그러한 라인이 온다면 매도 물량을 던질 수밖에 없게 자동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의 하방 압력 나올 수밖에 없다. 방금 하나옵션 차트 직접 보셨죠? 어닝 서프라이즈가 터지고 나서 고점인 96,500원 구간에서 마이너스 20%의 급락 구간 나오는 거 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은 매수를 통해서 평단이 높으신 분이라면, 고점 구간에 물려 계시는 분이라면, 혹은 추가적으로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수익률의 극대화를 노리고 싶으신 분이라면 매수를 통해서 수익률의 극대화 노려야 된다. 하지만 지금 우리 이러한 구간에서는 개인들에 대해서 차익 실현 매물대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내일에 대한 분명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 자체를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개인들에게 심리적 감정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이러한 심리적인 감정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세력들도 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어떠한 물량들이 터지고 있다? 프로그램 매도 물량들이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 초반에는 분명히 눌림목 가져가면서 갈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게 눌릴 수 있으니까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저점 매수 타점 잡아서 어떻게 하자? 수익률의 극대화 노려보자. 그러한 구간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 저는 무조건 이러한 매물대를 보면서 잡아드리고 있죠. 저는 33일선 라인까지는 충분히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구간에서의 추세 전환 구간이 나온다면 저점 매수 타점을 잡아서 수익률의 극대화 노려볼만 하다. 그리고 나서 고점 구간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추세를 보면서 세력들이 매도 물량을 굉장히 강하게 던지기 시작한다면 우리도 매도를 던져야 된다. 왜? 우리 얼마나 하방 압력이 나올 수 있는지 직접 봤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에 대한 빅투 잔고가 굉장히 높은 종목 중에 하나죠. 무려 몇 프로? 30%, 15%만 넘더라도 급락 구간에서 이러한 급락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우리가 리스크를 가지면서 보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30%라고요. 내가 빅투 자본 자체를 종목에 투자했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1억이라는 자본을 이자를 10%를 내면서 우리가 종목에 투자를 했는데 마이너스 5%의 급락, 마이너스 10%의 급락, 마이너스 10%의 급락 같은 경우에 두산 에너빌리티 벌써 세 번째 나왔죠. 나올 수밖에 없다. 세력대 하방 압력을 넣는다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이러한 자본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B2 자본 청산 안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청산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라도 대응하고 지금 이 기회 잡아보자고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위에 번호 띄워드릴게요. 010-9014-8706 위에 번호 보이시죠? 저랑 같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구독자방 들어오시라고요. 제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다고요. 구독자방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문자 한 통이면 된다고요. 문자 한 통 뭐라고 보내주실 건가요?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우리 두산이라고 통일할까요? 두산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이 영상 끝났을 때 링크 받아보실 수 있게끔 바로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곧바로 수락 받아드릴 테니까 우리 오늘 장에서는 구독자방 들어오셔서 뭐 잡아가셔라? 실시간 매수 타점 잡아가자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러한 지지선 구간에서 저항선 구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추세 전환 구간에 대한 브리핑 해드릴 거라고요. 실시간 추세 전환 브리핑 받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결국에 우리 내일장에서까지 어떻게 잡아가자? 매도 타점까지 분명히 잡아가자. 물론 상승률이 끝나지 않는다면 저는 매도 타점 잡아드리지 않을 거지만 우리 이러한 움직임 계속해서 개인들에 대한 과매수가 나왔을 때 실질적으로 하나옵션 같은 경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을 때 주가의 하방 압력이 얼마나 나오는지 직접 보셨잖아요.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구간이 나온다면 땡땡땡 원 매도 타점 굉장히 방어적으로 잡아갈 거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매수 타점으로의 기회, 우리 매수 타점으로서 수익률을 극대화시켰던 그러한 기회를 진짜 돈으로서 가져갈 거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뭐라고요? 010-9014-8706 문자 한 통이라고요. 문자 한 통 5초만 딱 투자하세요. 두산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 영상 끝날 때쯤 바로 링크 받아보실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받아드릴 테니까 지금 문자 보내주시고 그대로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렇게 구독자방에서 잡아드리는 매수 타점과 실시간 추세 브리핑과 그리고 앞으로 내일장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매도 타점 모두 다 무료로 제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구독자 방이니까 아직까지도 제 영상 시청하지 못해서 혼자서 걱정하고 계시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이 제 영상 많이 시청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부탁드리면서 무료잖아요. 무료로 다 수락 받아드리고 있다고요. 그런데 안 들어오실 이유가 있나요? 지금 이러한 시장에서 변동폭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심리적인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장에서 매수 타점과 실시간 추세 브리핑과 앞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매도 타점에 대해서 받아가야 이득인가요? 안 받아가야 이득인가요? 너무나 명백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받아가셔서 대응하시라고요. 우리 언제까지 감정적 심리적인 투자로서 관망만 하시면서 걱정하고 계실 거냐고요. 주가의 변동성 굉장히 커지면서 횡보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에서 우리 개인들 당연히
감정적인 투자를 한다면 세력들에게 당해줄 수밖에 없다고요. 이러한 수렴 차트에서 우리가 얼마나 세력들에게 매집을 도와줬었냐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세력들의 매집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세력들의 수익률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대응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률의 극대화 만들어 보자고요. 충분히 할 수 있다고요. 우리 종목별 투자자를 봤을 때 지금 개인들이 팔 때마다, 개인들이 막대한 매도 물량을 던질 때마다 세력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고요. 모든 물량을 매집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개인들이 팔 때 오히려 주가는 우상향을 했다니까요. 지금 이러한 상승폭을 기대를 하면서 지금 세력들이 계속해서 매집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왜 이러한 구간에서 우리가 기회를 잡지 못하고 관망만 하고 계시고 심지어 매도 물량까지 던지려고 하시냐고요. 우리 이러지 말자고요. 왜? 지금 상승 모멘텀 너무나도 충분하다. 내일 잠정 실적 발표 나오죠. 2분기 잠정 실적 발표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원전 수주에 대한 영업이익과 두 번째 SMR 수주에 대한 영업이익, 세 번째 가스터빈 수주에 대한 영업이익 다 포함된다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시장이 생각하는 영업 실적보다 훨씬 더 우상향될 수밖에 없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러한 어닝 서프라이즈는 다시 한 번 더 두산 에너빌리티의 2차 본상승 구간이 나올 수 있는 굉장히 큰 상승 모멘텀이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무슨 기대감이 나왔나요? 이러한 실질적인 영업보다도 기대감이 우리 주가의 우상향이었던 거 충분히 다들 아시죠? 지금 해상 풍력에 대한 실질적인 기대감이 나왔다. 게다가 지금 이 정부 자체가 뭐다? 친환경을 밀어주고 있는데 친환경 중에서도 해상풍력을 굉장히 세게 밀어주고 있는데 이러한 해상풍력 산업에서 국내 최초로 10메가와트급 해상풍력 발전을 지금 승인받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원전 테마 자체는 기대감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거고 실질적인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해상풍력에서 국내 해상풍력 발전에서 나오면서 이러한 캐시카우 역할로서 오히려 어떻게 된다?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만들어지면서 R&D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만들어지면서 주가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은 뭔가요? 이러한 과매수 구간이 나왔을 때 개인에 대한 과매수 구간이 나왔을 때 신고점을 뚫었을 때 세력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움직이냐고요. 모두 차익 실현 매물대를 던지는 프로그램 매도 물량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고점 구간에 대한 차익 실현 구간 분명히 가져가야 된다. 이 매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실 분들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제 얘기 딱 들어보세요. 매도가 오히려 리스크를 낮추는 투자로서 우리에게 자산을 쌓아다주는 그러한 투자 방법이라니까요. 봐봐요. 제가 그림으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주가의 우상향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 드렸죠. 물론 한번 눌리면서 올라갈 거라고 전 예상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구독자방에 항상 그어놓는 이 본질선 들어오셔서 확인하세요. 그러면 이 주가를 보는 눈 자체가 달라진다니까요. 제가 이런 고점 구간에서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수익률의 극대화를 노리라 그랬나요? 개인들에 대한 과매수가 들어왔는데 아니죠. 이때는 절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매도를 통해서 차익 실현 구간을 가져가야 된다. 물론 제가 아무런 근거 없이 고점이니까 파세요 하지 않는다고요. 윗꼬리를 그리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세력들에 대한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터지고 외국계 증권사에서 자본을 빼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저는 그러한 구간을 포인트로 잡아 드리는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의 조정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우리 이미 보셨잖아요. 왜? 우리 하나오션에서도 어닝 서프라이즈로 개인들에 대한 과매수가 들어오자마자 주가 그냥 이틀 만에 마이너스 20% 빠지는 거 진짜 보셨잖아요. 그 이후로 다시 한 번 더 저점 구간을 높이면서 세력들의 움직임이 보인다면 주가의 상승관이 나올 수 있는 추세 전환 구간이 보인다면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잡아드린다? 매수 타점을 잡으면서 수익률의 극대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는 저점 구간에서 본질선 아래 있는 구간에서 제가 잡아드린다고요. 고점 구간에서 혼자서 심리적인 감정적인 대응으로서 매수 진행하지 말고 저랑 같이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온다면 매수 잡자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본과 여력이 있어야겠죠. 돈이 있어야 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매도를 했다라는 행위 자체는 다시 한 번 더 매수를 하기 위한 자본과 여력을 만드는 행위라고요. 이러한 메커니즘을 알아야, 이러한 투자 방법을 알아야 우리가 리스크를 낮추는 투자로서 주식시장에서 자산을 쌓을 수가 있는 거라니까요. 왜? 여기서 우리가 관망을 했다면 지금 여기서 주가가 여기로 움직인 건데 우리 수익률 봤나요? 못 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점 구간에서의 매도만 잘 잡았다면 이만큼의 상승률의 수익률 그대로 챙겨간 거잖아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의문 가지고 계실 거예요. 매도를 통해서 나온 이런 현금성 자산들 나는 어떻게 다룰지 모른다 하실 분들 계실 거라고요. 괜찮다고요. 왜? 저는 안전자산에 대한 이동까지 잡아드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이 고점이 나왔을 때 우리 김정관 전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이 산업부 장관 후보로 임명이 됐을 때 74,100원에서 저는 73,500원에 대한 매도 포인트 잡아드렸었고 그 이후로 안전자산에 대한 우회 잡아드렸었다고요. 안전자산 모르실 분들 계실 것 같아서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안전자산 딱 떠오르면 뭐가 있나요? 금 있죠. 그리고 나서 화폐인 달러와 엔화 있다고요. 그리고 나서 뭐 있다? 미국의 채권 있죠. 미국이 보증을 하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안전한 채권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다룰 거냐? 단기 채권과 장기 채권으로 나눌 거고, 단기 채권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 가져갈 거예요. 왜냐? 지금처럼 매수를 해야 되는 타점에 바로 처분이 가능한 너무나도 좋은 유동성이 높은 그러한 자본이기 때문에 우리 장기 채권은 물론 단기 채권보다 수익률 높은 거 맞아요. 하지만 10% 이하로 가져갑시다. 왜? 지금 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너무나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한 리스크 감수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지금 엔화 계속해서 저렴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엔화와 달러의 비율을 몇 대 몇으로 가져갈 건지, 지금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금은 몇 퍼센트를 가져갈 건지 제가 이러한 현 시장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안전자산으로 이동 잡아드리고 있다고요. 왜? 우리가 매도를 하는 시점 자체는 뭐다? 리스크가 굉장히 커져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기다. 다시 한 번 더 하나오시전 1분기 실적 발표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96,500원을 찍었던 이러한 고점을 찍었던 이러한 순간에 급락 구간이 어떻게 나왔냐고요. 우리가 이때 추가적인 매수를 진행했다면, 과매수 구간의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내가 늦었나라는 생각에 추격 매수를 들어갔다면 이 마이너스 20%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을 때 매도를 통해서 현금성 자산을 만들고 안전자산으로의 우회만 한다면 어떻게 된다? 7에서 10%의 안정적인 수익률로서 남들은 손해를 보고 있을 때 우리는 자산을 쌓을 수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라도 리스크를 낮추는 투자로서 기회를 잡아가고 자산을 쌓는 안정적인 투자를 이제라도 해보자고 하는 거라고요. 이러한 리스크를 낮추는 투자 아직까지 너무나 어색하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잘하실 수 있다고요. 왜? 이렇게 아침부터 종목 분석 영상을 보시는 노력을 하고 계시고 지금 제가 하는 내용도 다 이해하고 계시면서 끝까지 보고 계시잖아요. 어려워도 괜찮아요. 자주 접하다 보면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 분석 영상을 보는 걸 기회로서 우리 구독자 방에서 우리 같이 손잡고 리스크를 낮추는 투자의 첫 걸음 떼보자고요. 왜? 지금 몰라서 못했으니까 이제는 알면서 공부하면서 우리 이러한 주식 종목에서 수익률 오면서 수익률 올리면서 보상 받아가면서 배워보자고요. 어떻게? 구독자 방에서. 구독자 방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010-9014-8706 문자 한 통이면 된다고요. 문자 한 통. 오늘 장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혼자서 지금 이 영상 본 기회 날리지 마시고 혼자서 손해보지 마시고 딱 5초만 투자하세요. 어떻게? 두산 두 글자 보내주신 다음에 우리 구독자 방에서 같이 수익률의 극대화 만들어 보자고요. 지금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만드는 이러한 눌림목 구간에서 우리는 오히려 저점 매수에 대한 기회를 잡고서 수익률의 극대화 만들어 보자고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종목 분석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우리 구독자 방에서 계속해서 말 이어가 봅시다.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너무나 멋있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요즘 정말 많은 사랑과 관심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받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구독자분들의 사랑과 관심에 보답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던 와중에 딱 무상증자라는 키워드가 생각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구독자분들의 안목으로 고르셨던 종목에서 제가 수익률의 극대화를 도와드렸다면, 이번에는 제가 종목 선정부터 시작해서 수익률의 극대화까지 만들어 드린다면 그게 진정한 보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자료 가져왔습니다. 위에 그냥 번호 편하게 띄워 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설명하는 얘기 듣고 제가 선택해 드리는 종목 듣고 만약에 이 자료가 필요하시다 생각 드시면은 위에 번호로 그냥 편안하게 히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곧바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앞선 종목 분석 영상에서 종목 코드 보내셨던 분들도 괜찮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히든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까지 보내드릴 테니까 010-5912-8706 그냥 히든 편하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무상증자를 하는 종목이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이 무상증자를 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최소 몇 프로다? 200%가 보장되어 있다. 이렇게 무상증자를 하는 종목들의 특징은 뭐다? 그렇다면 유보율이 8,000% 이상, 대주주 지분율은 40% 이상인 종목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들 같은 경우엔 유보율이 무려 몇 프로? 10,000% 이상, 게다가 대주주 지분율은 몇 프로 이상? 40% 이상인 종목들 세 가지 가져왔으니까 오늘 제 보답 꼭 받아가셔서 수익률 극대화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상증자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무상증자를 모르시는 구독자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무상증자란 이제 기업의 자본금을 늘리지가 않고 자본 준비금이나 이익 잉여금을 주식으로 전환해 주주에게 배분하는 행위예요. 이로 인해서 주식수가 증가하고 주당 가격이 낮아지게 되는데, 이러한 행위가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아직까지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 이 접근성의 증가, 낮아진 주가는 투자자들에게 접근성을 증가시키고 거래량의 증가로 관심이 증가가 되게 되면 매수세 유입의 가능성을 상승시켜요. 게다가 이 무상증자는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기업의 자신감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매수세 유입의 가능성의 상승을 보인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무상증자는 필연적으로 주가 상승의 호재로서 작용해요. 게다가 정책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정부의 상법 개정은 주주권익의 강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무상증자는 주가 상승의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200% 평균적으로 무상증자가 나온 기업은 200% 주가가 상승해요. 물론 확실한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률까지 보장됐을 때 정방향 상승을 보여주는 기업에 한해서 이러한 주가 움직임이 보였다고요. 제가 오늘 가져온 세 가지 종목, 확실한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률까지 보장된 기업이니까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아직까지도 못 믿으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예시까지 가져왔어요. 무상증자 예시 한번 봐볼까요? 이 소룩스 같은 경우에 어땠냐? 이 영업이익이 좋아짐에 따라서 상승 보여주고 있었는데 소폭 조정이 나왔었다고요. 그러고 나서 반등 구간에서 무상증자 얘기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권리락이 끝나자마자 5거래일 연속 상한가 맞아서 44,000원 찍었다고요. 주가 원래 주가 최저 얼마였다? 4,600원이었다. 수익률 몇 프로? 1000% 나왔다고요. 진짜 제가 부풀려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수익률이 1000%가 나왔다고요. 다음 예시 어떻다고요? 다음 예시 한번 봐볼까요? 공구 오면 똑같이 코스닥 상장사인데 영업이익이 좋아짐에 따라서 주가 상승 나왔다가 일정 부분 조정 나왔다가 다시 한번 반등 나온 구간에서 뭐가 얘기 나왔다? 무상증자 얘기가 나왔다. 그러고 나서 권리락이 걸리고 권리락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됐다? 4거래일 연속 상한가 나왔다. 주가 같은 경우에 최저가 얼마였다? 4,000원이었다고요. 4,000원. 4,0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가 됐다? 54,500원. 수익률 몇 프로 이상? 1000% 이상 나왔다고요. 진짜로 먼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바로 다음 슬라이드부터 히든 종목 3가지 나옵니다. 히든 종목 3가지 한번 봐볼까요? 유보율이 몇 프로다? 무려 17,000%다. 게다가 매출액 증가율 얼마? 29%. 영업이익 증가율 얼마? 62%.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가 무상증자가 나왔을 때 폭발적인 상승이 보일 수밖에 없다고요. 차트는 어떻다? 영업이익 때문에 일정 상승 보여주다가 소폭 조정이 나와서 반등 나오는 이 구간, 우리 전에 봤던 예시랑 정확하게 똑같은 구간이죠. 이러한 종목들만 가져왔다고요. 다음 종목 한번 봐볼까요?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엔 유보율이 10,000%, 소폭 낮아 보이긴 하지만 영업이익률이 어떻다? 매출액 증가율은 무려 56%가 증가했고 영업이익 증가율은 무려 67%가 증가했다고요. 그런데도 유보율이 10,000%인 종목이다. 게다가 어떻게 된다? 영업이익이 증가해서 우상향하면서 정방향을 그리면서 주가가 상승했었고 차트가 상승했었는데 소폭 조정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오는 이 구간에서 이 무상증자가 나와서 권리락이 풀리면 어떻게 된다? 4거래일 연속의 상한가, 정말 먼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러한 종목들 알아가면 정말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200%의 수익률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다고요. 마지막 종목 어떻다? 유보율 15,000%에 매출액 증가율은 17%로 소폭 낮지만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엔 62%가 증가했다고요. 적자 기업이었는데 매출액이 바로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폭발적인 상승 보여줬다고요. 주가 어떻게 됐다? 정방향을 그리면서 우상향을 하다가 바로 조정이 나와서 반등 나온 이 구간, 무상증자가 가장 나오기 좋은 구간이라고요. 이러한 종목들 3가지만 가져왔으니까 지금까지 얘기 들으시면서 이러한 3가지 종목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뭐라고요? 위에 번호로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다고요. 전에 종목 코드 보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라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010-5912-8706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어차피 보답해드린다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니까 다 받아가셔서 수익률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프로였습니다.